잘하고 싶은 동생들만 모여라. 진짜 언니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언니가 항상 우리 동생들 생각하는 거 알죠? 우리 동생들 생각만 하면 오늘은 또 뭘로 도움을 줄까? 언니 마음은 늘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자, 오늘도 언니계의 산발이 트리오, 환상의 트리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공연계의 길이나 박진학 사장님 계속 노예계약 거부하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깜짝 놀라운 보석이죠, 보석. 보석력을 발휘해 주셨던 보석. 우리 큐사감 박지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름 깊어진 거 말고 또 뭐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방송인이었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걱정스러운 거는 네. 저는 약간 그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송을 들으면 그 정말 라떼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뭐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 만났을 때 라떼는 말이야를 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칙이긴 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갈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죠. 그래서 저도 근데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꼰대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양심적인 꼰대가 좀 돼서 클래식. 클래식, 후배들을 클래식. 위해 아니고 예, 클래식.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언니들은 그 자기 성찰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하는 라떼들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라떼는 클래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는 네. 클래식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클래식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참 맞는 우리 방송이 결국은 클래식 방송이었네요. 클래식으로 그러네요. 또 가야겠죠. 네. 이 분야에 또 클래식이 되는 그날까지 네, 어떻게 네, 또 네. 산발이 역할을 네. 충실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언니들은 올챙이적을 생각하는 개구리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올챙이적을 잊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이 마음 늘 저렇게 함께해요. 왜 저렇게 사랑하지? 저렇게 누가 뭐 팬레터라도 이렇게 보냈나 봐. 뭐 반응이 따뜻한 있나? 마음인지 좀 팬레터 몰랐어요. 부끄럽다. 누가 요즘 팬레터 쓰겠어? 팬레터 어떻게 손글씨입니까? 그 여러분의 손글씨 레터, 네, 괜찮아요. 네, 제가 또 그 주소 남겨놓을게요. 자, 오늘은 우리 정말 네. 두 분의 진짜 두 분이기에 이제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라떼 하는데 정말 맛있는 라떼 이기에 할 수 있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청산유수네. 나 이렇게까지 망가져 봤다. 와, 정말 뭐 두 분 근데 망가져 본 적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뭐 또 생각하면 지금 어디서 뛰어내려야 돼요. 저는 진짜. 이 망가지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여러 수 가지가 있잖아요.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번 여러 뭐 가지가 편안하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여러 가지 있죠. 뭐 저부터 일단 뭐 바닥을 깔아드릴게요. 일단 바닥이 너무 낮으면 우리 더 깔 게 없는데. 제가 뭐 페스티벌을 좀 홍콩에서 좀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ABCD 시작해서 그냥 대학교 때까지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그냥 굉장히 정직한 영어 그리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클리어한 You eat, you want 뭐 이 정도로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홍콩에 하룻밤 네. 이제 그날 가서 1박 2일 출장이었어요. 근데 숙소에 딱 도착했는데 나 진짜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호텔 직원이 청취율 높여야 돼요. 네. 체크인할 때 뭐 저는 출장 되게 많이 다녀본 사람인데도 너무 피곤하고 그랬던 거예요. 한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이 되게 많았을 때였어요. 여러분 저분이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제일 많이 타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1박 묵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론트 직원이 몇 박 묵어? 근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원나잇 스탠드를
아 진짜 그러니까 나의 생활을 머릿속은 까발리시면 안 되죠. 원나잇 스테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왜 이렇게 말 뒤에 이를테면 하고 맞아요. 묶는 것처럼 맞아요. 뭔지 알죠? 그 예술의 전당 갑시다. 전설의 고향 갑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원나잇 나오는. 스탠드라고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냥 듣더라고요. 길을. 그거 일단 있고요. 유머 쪽입니다. 이건 유머 쪽. 그럼 방에 들어가서 계속 서 계셨어요? 나 이미지 있는데 이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근데 그 뭐 충분히 뭐 그럴 네, 수 있는 네, 거죠. 네. 저는 굉장히 평상시에 바르고 되게 맞아요. 저분 진짜 굉장히 저는 형용사 하나 뽑아라 그러면 뭐 점잖다 이게 꼭 신사, 붙는 분이세요. 신사, 선비, 예, 선비 뭐 이런 얘기 좀 나옵니다. 입이 조금 뭐 거칠어도 선비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인데 거칠지 않아요. 네, 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 또 까요? 나 또 해요? 하나 더 해보십시오. 영어, 그러니까 영어. 영어로 이제 생긴 문제. 근데 그거는 실제로 뭐 영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죠. 실력 있으면 절대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저 큐사감께서 뭔가를 지금 센 거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요게 지금 얼핏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저도 정직한 영어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저는 공부하셨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한참 들어서 가잖아요. 영어 절대 안 늘어요. 영어 절대 안 늘고 살짝 서바이벌 그 수준만 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영국의 런던에 출장을 가서 그때 다 같이 무슨 뭐 뮤지컬을 봤나? 근데 왜 시차가 유럽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우리 얼마나 일정을 빡빡하게 돕니까? 또 거기 같이 갔던 멤버들 막 그 뭐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제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에 그 어디죠? 런던의 그 뮤지컬 하는 그쪽을 뭐라고 부르죠? 웨스트엔드라고 그러나? 웨스트엔드 맞나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웨스트엔드 맞죠? 웨스트엔드. 거기 가서 이제 무슨 뮤지컬을 아무튼 보러 갔어요. 뭐 보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보는 동안에도 저는 거의 막 이제 자다 깨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뭐 이제 CD를 사내 마내 뭐 해가지고 뭐 기념품을 사내 마내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원한테 그 샵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how much it is 뭐 처음엔 그랬겠죠. 그러더니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제가 몰랐어요. 우리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고. 네. 18,000파운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진짜 몰랐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류가 아닐까. 그러나 뭐 18,000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원나잇 스탠드는 좀 알아들어서 그게 좀 문제였겠네요. 그게 영어라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키 주시던 분이 남자분이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또 할게요. 네. 진짜 저는 아직도 이게 약간 어떤 좀 되게 슬픈 마음이 드는데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가 대종상 영화제의 부대 행사를 맡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대종상 영화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큰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거의 30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완전 최고의 영화제였는데 부대 행사는 정말 조그만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가 한국 영화 몇십 주년 뭐 이런 때라 그동안 포스터를 다 모아다가 전시하는 거를 이제 저희 회사가 맡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 들어온 지 한 6개월쯤 됐을까. 근데 이제 그때가 한참 이제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길어서 첫 회의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회의 날 이제 뭐 시상식 맡는 쪽, 뭐 귀빈 맡는 팀 이게 다 팀이 달랐어요. 외주가 다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도 그거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사장님이 조그만 프로젝트인 게 이제 저한테 담당을 시킨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그 포스터 다 갖고 계신 분한테 받아서 그 벽에 적절한 프레임, 어떤 프레임을 하면 예쁠지 이제 포스터를 끼워 넣을 프레임 결정하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키는 무료 공연이니까 로비에 전시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지킬 도와주시는 아르바이트생 2명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2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데는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사장님은 또 중요한 클라이언트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포스터 몇 개를 프레임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저보고 그걸 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초겨울이었는지 늦가을이었는지 초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그때 막 캐멜 약간 그 롱 코트 있죠.
내가 또 멋을 부렸다 그때. 브랜드도 뭐 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입고 이제 허리 이렇게 끈으로 묶는 스타일로 입고 가방을 메고 또 저는 또 약간 그 어렸을 때 약간 커리어 우먼이라면 당연히 빅백이지. 그리고 이제 어깨에 딱 백을 메고 그 프레임이라는 게 크잖아요. 포스터가. 근데 이제 4개를 양손에 2개를 이렇게 들고 보여주겠다고 그게 이제 남산에 있는 영화 센터 같은 데. 네, 거기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네.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탔나 택시를 탔나 기억도 안 나네. 거기서 내려서 이제 그걸 낑낑낑낑 끌고 올라갔어요. 들고 땀은 삐질삐질 났겠죠. 롱코트는 입었겠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도착을 딱 했는데 회의를 하는데 이제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저 영화제 뭐 이슈 있습니까? 뭐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저 막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일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프레임을 칭찬을 듣겠지 이러고 그냥 프레임을 네 저희는 뭐 포스터는 다 받았고요. 이제 프레임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프레임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고 제가 일어나서 그 4개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풀려고 하는데 전체 디렉터가 그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대행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르는 수많은 거기 막 엄청 한 20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분도 잘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네. 그거 보여주는데 뭐 어려워진다고 좀 봐주면 안 돼? 그러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프레임이. 프레임 중요한데.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예 알겠습니다. 앉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경호팀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빨리 보여주려고 이미 그 앞에 왜 뽁뽁이 유리로 돼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엄청 시간을 들여서 저는 공을 들여서 미리 도착해서 코트 짜라고 휘면서 그걸 옆에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게 그 회의가 끝나면 점심을 다 같이 먹으러 갔다가 헤어지는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어렸잖아요. 어렸잖아. 나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눈물 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잠깐 보시죠 이랬을 텐데 뭐 이제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끝났어. 그래서 뭐 다 같이 일어나시죠. 여기 밑에 어디 식당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르르 일어나서 사람들 쭉 가는데 나는 이걸 싸야 되잖아요. 뽁뽁이 싸고 양쪽에 들려면 소중한 프레임. 그리고 이거 노건 같은 걸로 해서 어쨌든 2개씩 된 4개를 난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싹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때 그래서 결국은 막 빨리 쌌죠. 싸고 또 제가 만약에 밥을 안 먹으러 가면 걔 또 삐서 집에 갔나 봐. 막 이런 소리가 또 싫으니까 거기를 기어이 이제 그걸 들고 내려갔어. 또 이 자존심이 있던 또 그때 어린 혈기 신입사원이었군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벌써 이제 뭐 국밥집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의자에 앉아서 저기는 벌써 시작이 됐고 막 해서 저 제일 끄트머리에 절 반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또 식당에 그 프레임을 어디다 세워놔요. 진짜 비참했어. 진짜 비참했어. 사이즈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사이즈가 포스터 사이즈니까 그걸 포스터보다 좀 또 그 프레임이니까 겉에 여백이 있고 또 했으니까 네. 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막 세워놓고 또 혹시 깨지면 어떨까 세워놓고 국밥이 코로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먹고 사무실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사실 그런 실수는 뭐 실수 내지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말도 못하게 많죠. 뭐 문자를 잘못 보낸 뭐 그런 거 많아. 잘못 보낸 적도 있고 잘못 보낸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 이제 부장이란 타이틀로 오래 살다 보니 부장은 왜 이렇게 맨날 공공의 적이 돼서 욕을 먹어야 되나. 전 참 욕도 많이 먹었고. 뭐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너의 건강은 건강하게 부장이 욕 먹는 건 아마 이제 후배들의 욕을 먹어야 되는 것도 네. 월급에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모이기 전에 우리 오늘 요런 얘기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망가져 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또 열심히 내가 뭐에 망가져 봤나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너무나 많고 사실 제가 뭐 업무 때문에 뭐 밑바닥으로 바닥을 쳤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많이 없고 저는 어쩌면 사람들이 일 때문에 망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연애이자 거의 참 연애는 좀 지질이 좀 뭐가 안 맞는데 연애 때문에 한번 엄청 망가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근데 아마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일 때문에 엄청 회사에 노를 끼치는 뭐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뭐 이불킥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정말 찌질했다 뭐 이런 기억은 그래요. 찌질 자기 네. 인생 그 찌질한 그 기억. 찌질은 연애 때문인데 그게 아마 한 31살쯤이었었어요. 사귀던 남자와 뭐 이제 정말 결혼까지 가네. 저는 막 둘 다 그런 막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도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 전 사실 그 남자가 왜 저를 안 찾아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나은 여자를 만났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냐. 근데 전 정말 한동안 헤어지고 정말 기다렸는데 그랬구나. 왜냐면 정말 첫사랑이고 정말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좋아했고 또 저를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기대된다. 집에 전화를 해서 수시로 해서 받으면 끊는 거야. 근데 너무 난줄 알 진짜? 거야. 근데 제가 그 짓을 했더라고요. 그때 진짜 이제 핸드폰 없이 없이 그냥 집으로 집으로 전화. 전화해서 그분이 받으면 끊는 거야. 분당이었어요. 031이었어요. 저 아마 뒤지면 번호가 생각날 수도 날 수도 있어요. 있어. 계속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게 아마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주 후지게 찌질했던 그러나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왜냐하면 제가 뭐 술을 많이 안 마시기 때문에 술을 먹고 엄청난 실수를 해서 망가져 본 적도 별로 없고 사실 업무 관련해서도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 좀 빠지니까 비교적 이렇게 건전한 생활을 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고 아까 문자라고 말씀드린 거 문자. 이거 알아서 편집하세요. 예, 제가 사내 그 뭐 인트라 뭐 이런 거에 제가 뭐 윤 언니 잠깐 제 자리로 와주세요. 네. 를 썼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자판에 자리로 와주세요 하는 리을이 그걸 지읒이 바로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 뭐 서면 보고 받으려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오타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씀한 그런 뭐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실수는 말도 못하게 많고 그 찌질에서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그 남친과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뭐 아니 돌아올 수 없죠.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 진짜 언니들 정말 인기 방송이 인기 되어 보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굉장히 찌질했고 좀 부끄러웠다. 하지만 젊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찌질함은 그 정도였고 그게 제 인생에서 진짜 근데 많이 망가진 것 이거 같아요. 그 뭐죠? 봄날은 간다 그 영화 보면 왜 그 유지태가 그 가서 이렇게 그 왜 그 뭐죠? 그 자동차 쓱 긁잖아요. 열쇠, 예,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거랑 좀 엇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든 좀 복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사실 없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헤어지긴 했어. 근데 좀 억울해.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정작 연락도 안 해. 뭐 이런 상황이었나요? 뭐 비슷하죠. 그 시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헤어졌어요. 근데 뭐 그러다 다시 한번 만나긴 했으나 그 헤어졌을 때 어떻게 나를? 아니 근데 그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그 얘기 안 하던가요? 너 그때 전화해서 끄는 거 너였지?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마웠어요. 뭐 모른 척 했구나. 고마웠어요. 근데 그 전화 몇 번이나 했어요? 저 한 며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한 번 생각이 나서 억울하면 한 꽤 여러 번 하고 끊고 그분이 근데 계속 받았다라는 거는 알고 받은 거야. 만약에 이게 장난 전화네 어떤 사람이 자꾸 이거 끝내 하면 그 다음에 울리면 안 받거든. 아마 제 마음을 그도 좀 받아줬겠죠. 이 정도 화풀이는 하게 그 사람이 마음이 넓었나 보네요. 그래 또 생각해 보니 또 그런 게 있네. 만약에 제가 그런 전화 받았으면 근데 제가 아마 좀 찌질할 정도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 털었습니다. 근데 뭐 찌질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귀여운 구석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이네요. 그래. 근데 큐트한 큐사감이네. 네, 역시 큐트 사감님이십니다. 아니 네.
윤 언니는 그런 일 저는 없으세요? 조금 전에 우리 큐사감께서 이제 뭐 술을 못 마시니까 술 관련한 이런 것도 없고 하는데 저는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 술을 계속 마셔야 되는 환경에서 그치. 저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술 못 마셔요. 저는 제 몸이 체질적으로 술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셔도 늘지도 않는군요. 늘지도 않고 그 거의 알러지 수준으로 저는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제가 일하는 환경이 쭉 술을 좀 많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굳이 또 안 피하고 최선을 다하자 해서 술을 좀 이렇게 억지로 막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술 관련한 게 너무 많아요. 한번 해봐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망가져봤다라는 게 지우고 싶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지우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싶기도 하니까 저는 뭐 택시 안에서 당연히 토해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사 아저씨한테 좀 청소비를 드리고 내려요? 그 정신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마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일단 그 토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식사 중이신 분 잠깐. 네. 이 차에 버려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가방으로 받았어요. 제 가방으로 받고 그래도 이제 냄새가 배고 그러니까 그 토하고 가방으로 받으면서 차 문을 열고 그 제가 보통 뭐 밤에 늦게 가니까 그 택시를 탔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작대교 위에서 내린 적도 있어요. 일단 이 차에 저 피해를 주면 안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일단 그런 좀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고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 저처럼 이제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자 예전에 뭐 폭탄주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약간 코가 맹맹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신체의 변화. 네, 신체의 변화. 물론 얼굴 빨개지고 뭐 얼굴 보고 해주는 거 이건 당연하고 코가 맹맹해지고 조금 있다가 귀에 벌 소리가 나요. 엥 하고. 안 되네. 네, 그러면서 윙 하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마시면 들어요.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맥박을 재봤어요. 하도 이게 빨리 뛰니까 막 가슴이 보동 100번을 넘게 뛰더라고요. 100번을 넘게 뛰고. 지금 살아서 여기서 같이 방송한 게 기적인데. 진짜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맞아요. 건데.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가봤냐면 눈이 안 보이는 것까지 제가 그 경험을 2번인가를 했어요. 그 극한 직업이었네. 극한 직업. 거의 마지막 전철을 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렸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예전에는 그 전철 그 다니는 거기에 이렇게 벤치 지금은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벤치처럼 있었어요. 나무 벤치처럼 거기에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밤중에 거의 마지막 전철쯤 되고 거기 취객들 돌아다니고 그 여자가 거기에 널브러져서 있고 진짜 이런 거를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위험해. 그런데 제가 잘못했던 거 조금 오만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술을 못 마신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거. 좋게 말하면 최선을 다한 거고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냥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던 거야. 거기서는 마치 잘 마시는 듯이 하고 나와. 그럼 이제 가까운 선배들이나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제가 못 마시는 걸 아니까 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싫었어요. 저는. 그것도 싫어서 나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딱 하고 돌아서면서 저 한 10걸음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이제 일단 전봇대 바로 이제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전봇대. 저는 그래서 그 기술도 있어요. 자, 뭐 전봇대를 잡는다. 자, 가방을 일단 뒤로 돌린다. 머리를 잡는다. 이런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후배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면 안 돼. 제가 이제 술자리를 호스팅할 때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유의 그 약간 진행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술자리를 또 막 좌지우지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그랬죠. 이제 어두운 밤이 되거나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일하던 당시는 또 누가 잘 챙기지도 않았어 솔직히 뭐 잘 챙기지도 않고 근데 저는 어쨌든 여자 후배들 같은 경우는 꼭 차를 태워 보내고 이 친구들이
집에 도착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게 그렇게 했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 상황 자체도 안 만들어지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생기니까 여럿이 뭐 이제 다른 분들하고 또 이제 뭐 회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막 술을 막 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쨌든 우리는 여자랑 남자는 어쨌든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라서 이건 여자라서 뭐 더 약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의 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밤에 어쨌든 여자가 좀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자기는 돼요. 자기가 보호해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다행히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뭐 위험한 상황들 이런 거는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맞아요. 누가 나를 또 알아서 도와주겠거니 척이 있는 오빠가 날 뭐 도와주겠거니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윤 언니 같은 경우는 망가지더라도 내가 수습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뭐 아까 말한 저의 그 귀엽다고들 말씀해 주신 것도 뭐 엄청나게 누군가에게 큰 재산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뭐 넘어가고 뭐 그런 실수들 다 있고 누구나 다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일하면서 힘들게 넘어가야 되는 술도 마찬가지 한 영역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그래요. 같기는 맞아요. 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그 뭐 직업상 뭐 공연 뒤풀이도 많고 또 저는 사실은 뭐 술을 윤언니처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저도 그게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객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성화봉송주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 마시고 너한테 안 줘. 뭐 약간 이것도 있고 제가 이제 더구나 또 사장이잖아요. 사장님이시고 또 예. 이제 어쨌든 영업도 하셔야 영업을 되고. 하는데 뭐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영업이 진실되다고 그쵸? 보기가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영업 때문에 술자리는 안 해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술자리에서 나누면서 정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우리 윤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주량을 자기가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래요. 위험한 상황에 그러니까 취해서 뭐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 직전에 반드시 멈춰야 되고 그 또 이렇게 저는 기술이 체이서라고 하죠. 계속 물을 같이 마셔요. 그러면 훨씬 더 늦게 취하고 다음에 숙취도 없고 그래요.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절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술을 못 마시면 그냥 저는 술 안 마셔요. 그걸 아예 처음에 딱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한번 에이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그냥 말면 돼요. 그리고 술자리에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되 사이다 콜라 마시면 돼요. 근데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고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 밥을 먹는다든가 이게 뭐 술자리가 있다든가 회식 자리가 있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다든가 이럴 때 같이 하려는 요 자세는 있어야 그거는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거는 돼요. 다 빠지면 안 있는 게 돼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거기 싫어요. 뭐 이렇게 안 하는 돼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좀 참여하는 모습을 가서, 보이면서 예.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애쓰는구나. 최선을 다해 주는구나 하면 그거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나 이거 싫다 못한다 이렇게 해도 저 술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알러지가 그러니까. 올라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안 맞아요. 마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사이다 콜라 마시면 돼요. 근데 참여는 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손해 봐요. 그렇죠? 우리 이거 손해 안 보게끔 손해 보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네. 손해 보니까 아무리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자리에 좀 참여하고 2차 안 가면 돼요. 1차에서 다 그냥 그렇지. 요즘은 그런데 되니까. 뭐 술자리도 그렇게 길지 그렇죠. 않은 것 같고. 옛날만큼 안 하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술을 처음 마시니까 내가 못 마시니까 내가 술을 안 마셔봐서 못 마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술이 진짜 안 맞는 건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저는 또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또 그렇게 많아요. 했어요. 했는데 제 안 되더라고요. 제 동료도 네. 이제 처음 같이 입사를 한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잘 마시는데 이제 본인이 못 마시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독주를 하나 사서 밤마다 한 잔 두 잔씩 마셔서 그 친구는 주량을 늘렸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세상은 예전처럼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문화도 아니니까 본인이 굳이 괴로운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진짜 윤언니 말씀대로 참여하는 모습은 보여야 돼요. 저는 마셔서 망가질 것 같아요. 아마 윤 언니는 망가지기 본인 혼자서 망가지던 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뭐 맞아요. 여러 또 가지 머릿속에서 했잖아요. 자기 계산이 또 근데 있을 거니까. 그 망가진다라는 개념 그것도 결국은 본인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히 그러니까 그 적당이란 선도 알아야 돼요. 누군가한테는 적당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 완전 절망스러운 상태일 수도 진짜 있거든요. 응급실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정말 내가 내 상태를 알고 맞아요.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더 넘어가면 망가져서 못 일어난다 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 게 모든 일의 원칙일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어느 순간에 걸어야 되느냐 그걸 걸어줘야죠. 우리 아까 박 언니가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그거를 알고 그 오만하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객기는 어릴 때 부릴 수도 있어요. 부릴 수도 있는데 그거 살면서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네, 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객기 부려서. 객기 부려봐야 남는 건 없어. 내 상처와 내 부끄러움과 내 그 몸의 피곤함과 이런 거지 뭔가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회사를 이제 저는 이제 동종업계에서 뭐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꿔서 좀 이직을 해본 편인데 제가 이직을 결심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닥 그렇게 소리를 내서 화를 내거나 누굴 야단치거나 어떤 감정 표출을 사무실에서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요 목소리로 쭉, 요 톤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조근조근. 그런데 한 번은 상사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를 그 남자친구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 계단을 올라오면서 들고 있던 머그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건 아니었고 플라스틱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방에 앉아서 난 창피해서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니겠구나. 내가 정말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을 넘었구나 해서 아니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그때 느낀 거냐면 그 정도의 감정을 갖고 살면 같이 못 살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뭐 회사는 집은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있잖아요. 집에서보다 오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나와 가장 친밀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보스하고 딱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화가 안 풀리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의견을 제가 100% 클린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부끄러운 짓을 그때 한 거였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원인의 어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그런 태도가 나왔다는 게 스스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이런 면을 보였다라는 이 상황이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내라는 거구나. 해서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낼 때 내가 뒷감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후배들 중에 일을 굉장히 망쳐온 후배들이 있을 때 유일하게 소리를 쟤는 내보내야 나가는 게 이 조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후배한테 한번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야단을 친 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안 그러려고. 왜냐면 그게 제가 일을 할 때 망가지지 않는 어떤 기준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막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감정 표출을 해가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이게 나한테 어떤 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던 내 태도에 문제가 생기던 그 부분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 같은 뭐 술이야. 내가 이제 술이 약했었고 그런 그 조금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객기 부리는 그런 정도지. 뭐라 할까 이렇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된 그 순간 또는 뭐 충분히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거기에 보이는 피드백에 스스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하게 피드백을 보였을까 하는 그럴 때 사실은 그 순간들을 막 지우고 싶잖아요. 실망스럽죠. 본인한테도. 나 자신한테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나 하는데
지금 떠올리려면 잘 안 떠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별것도 아닌 거가 그쵸.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어디 발표하다가 뭐 진짜 뭐 시쳇말로 뭐를 당했어. 뭐 진짜 그냥 창피함을 막 당하기도 하고 뭐 어디 지적질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근데 그때는 정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뭐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아니 또 뭐 집에 돌아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못날 수가 있나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익혀지는 스스로 이제 좀 터득하게 되는 거는 아이 뭐 지금 대단한 거라도 지금 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나의 실수 이거라도 우리 박 사장님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신체 멀쩡하면 됐다. 사람은 안 다쳤으면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의 삶은 그런 점들로 수많은 점들로 이어져 있답니다. 네. 제가 요 대목에서 네. 큐사감의 오아큐를 하나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 네. 오늘의 오아큐를 말씀을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회사 생활을 하는 거나 뭐나 다 잘하고 싶어서 하다가 힘을 너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을 빼야지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정답인 게 사실 힘을 빼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빼요. 맞아요. 그래서 왜 골프 해보신 분들 힘 빼는데 3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힘을 빼고 어떻게 치라는 거지? 사실 어떤 분야에서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보스랑 너무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그렇지. 핏대를 세우고 막 너무 감정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이 생겼고 후배하고도 그랬고 저도 야단도 많이 맞아봤을 거고 그래서 힘을 빼라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정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힘을 뺀 연주 오늘 클래식 음악을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 아마 이분 이제 돌아가셨고 피아니스트시고 굉장한 거장이세요.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선생님이신데 우리나라의 뭐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도 뭐 그렇죠. 엄정화 씨 주연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 호로비츠 연주 중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그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찾아보시면 진짜 클래식 방송입니다. 우리 정말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고품격. 이유는 유튜브에 이제 클립이 나와 있어요. 이 호로비츠께서 그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공산 사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망명을 오래 하며 연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러시아의 본국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망명 생활을 오래 하고 80이 넘은 다음에 그래 너 이제 와서 연주 한번 해다오 해서 정말 80이 넘은 늙은 나이에 그 홀에서 연주를 하세요. 외형은 정말 그 너무 늙고 그래서 막 정말 얼굴에서 살이 하나도 없고 온몸에 살이 하나도 없고 정말 쓰러지실 것 같은 일본 천황 같은 느낌 있죠. 예전 천황님 같은 정말 쓰러질 느낌? 것 같은 분이 연주를 하는데 그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어떤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울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걸 보면서 저 수십 년 만에 고국을 돌아가서 힘을 빼고 저 연주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애를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연주를 보면 그렇지만 또 그 클립을 비디오를 보면 또 재밌는 게 80년대 패션이 다 나와 있어요. 일테면 잠자리 안경, 전용록 씨가 썼던 그다음에 뭐 깃이 넓었던 뭐 원피스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그 오지랖 얘기를 드렸지만 그걸 보면서 공연장 분위기도 보고 그들의 패션도 보고 또 아까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친구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주계장막, 뭐 철회장막, 뭐 이런 얘기도 듣네요. 그쵸? 이런 얘기도 들어가며 뭐 슈만에 대한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호로비츠 선생님에 대한 뭐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연장 가시면 앵콜곡으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트로이 메라이가 꿈이라는 그렇죠. 네. 정말 아름답고 아주 짧은 곡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힘들고 너무 망가져서 창피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꿈처럼 그냥 다 지나간다. 사실 조용필의 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오늘 좀 있어 보이게 우린 클래식하니까. 예, 그래서 이 술술 클래식의 제 책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나요? 안 네. 보입니다. 아이고. 300 몇 페이지죠? 334페이지. 여러분 334페이지. 네, 여기에 QR 코드로도 심어져 있으니까 음. 그리고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또 뭐 망가져 본 얘기도 한 번씩 하면서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또 속상했던 우리 후배들 마음도 좀 다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오학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정말 우리 큐사감님의 오학큐는 그 뭐 장르 불문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음식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해서 예, 클래식이 됩시다 우리.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된장녀라고. 된장처럼 소박하게 밥하고 먹는 분이시라고. 네, 맞아요. 아, 또 음악 나오고 그러니까 또 차분해지네요. 되게 좋네요. 그러게요. 왠지 밖에 약간 구름 껴서 비올랑말랑 할 것 같고.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이 뭐 살짝 근데 뭐 부끄러울 것도 없죠. 뭐 이게 다 또 그럼요. 우리가 이런 열심히 게 살았고 맞아요. 또 치열하게 살았고 지금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지나고 나서 보세요. 아, 내가 그때 열심히 살았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솔한 얘기들 해주셨고요. 그 마무리 겸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절대 망가지면 안 되는 것들 어떤 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 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도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잖아요. 그거는 계속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윤 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을 보고 좀 캐치를 해라. 이 상황에서 저 동료는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았다. 뭐 그 선배는 이렇게 해서 일을 잘 해결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왜 안 될까요 도대체? 그리고 그게 다 욕심이에요. 아까 말해서 우리가 힘을 빼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소탐대실하면 손해가 나요. 그리고 우리 박군께서 술로 맺은 비즈니스가 진실되지 않다.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험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진실되게 뭔가를 하려면 그렇게 소탐대실에서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면 결국 돌아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을 좀 지키는 의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태도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정말 그리고 참 우리 셋이 모일 때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리인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 있죠. 있죠. 그런데 다 있죠. 그 누구나 울죠. 혼자 울 때도 있고 뭐그 사람 앞에서 울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울어서 해결되는 일도 없어요. 네. 아, 우리 또 큐 사감님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근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울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울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울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울지 않는 선에서 일을 꾸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정도 망가지지 않게 조율하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후배님들. 저도 뭐 다 큐사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그 선을 안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족이 아니고 여기가 집이 아니니까 외부에 있는 저는 가끔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 끝난 다음에 왜 식사들 하는 자리 이제 리셉션 하는 장소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큰 롤을 머리에 말고 있었어요. 요새 뭐 지하철 안에 가면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토요일 11시인가 1시 뭐 이렇게 예식이었는데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의 목적지는 어디지? 여기는 아닌가 보다. 여기는 다 그냥 배경화면이고 어디 아닌가 다른 봐. 곳을 위해서 이걸 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직원한테 이제 어린 친구니까 예. 저분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랬더니 끝나고 데이트하나 봐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집 안에서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길거리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도 그 롤을 말고 가시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새 버스 안에도 있고요, 네. 지하철 안에도 있고요, 네. 길가에도 있고요, 엄청 네. 많아요. 이게 뭐 원피스도 예쁘게 입으시고 다 입으시고 근데 그걸 말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목적지가 어디지? 지금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과정은 제가 보기에 집에서 나오는 순간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끔 사무실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진짜 다 선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실수 때문에 망가지고 뭐 이랬지만 결국 가장 부끄러운 건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가 망가졌을 때 제일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려면 선을 늘 잘 지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가령 망가졌다 하더라도 아까 윤 언니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 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오늘 뭐 우리 중요한 나온 몇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의리, 한결같음, 정직함, 그다음에 이런 선 그걸 지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오늘 네. 너무 좋네요. 네. 저는 거기에 뭐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뭐 정말 괜찮은 뭐 친구나 후배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본인이 어떤 좀 뭐 잘 못하는 상황, 본인 생각에는 망가진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당신은 괜찮아. 너는 괜찮아. 왜냐하면 사람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다. 당신이 망가져 봐야 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게 평소에 자기의 그 하한가 수준을 어느 선에 높여놓는 거. 그런 게 바로 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선을 뭐 어느 선에서 유지하고 조금 더 높여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에 왜 그 수혜 씨 나오는 상류사회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박해일 씨랑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수혜가 맡은 그 역할은 정말 욕망을 쫓는 여자인데 뭐 이런저런 온갖 사연들이 뭐 생기면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져요. 망가져서 야 끝났다. 끝났는데 또 끝났어. 거기서 또 끝났어. 그러니까 도저히 뭐 회복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잖아요. 재생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 이 여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시 하면 돼요. 그게 뭔가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도 스스로도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진짜 신체 건강하게 정신 건강하게 있으면 어떤 뭐 그때그때 뭐 커다란 어떤 뭐 실수가 됐든 어떤 뭐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반드시 뭔가 벼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게 또 뭐 진지하게 끝나버리네요. 네. 오늘 명언을 또 하나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명언이라고 아까 생각한 게 당신에게는 하한가도 있고 상한가도 그래. 있다. 이런 또 비유 또 하나 오늘 줍줍해 갑니다. 제가 잠시 또 주식시장 쪽에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주식이 올라봐야 얼마 이상 못 올라가고요. 어떤 게 뭐 떨어져 봐야 뭐 삼성전자 떨어진들 뭐 얼마나 더 바닥을 뚫고 가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자기 또 가치니까 배워갑니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두 분과 함께 이제 망가진 얘기 해봤는데 이 뭐 실컷 망가졌었다는 이 두 언니들 지금 제 앞에 여전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십니다. 왜 그래 언니? 계십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보이는 거 하려고 그래? 진짜. 꼭 보이는 거 추진할게요. 우리 그날 피부 관리 다 받고 올 거예요. 네. 그 우리 시시한 것들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또 진짜 언니들과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 있으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메일 주소 그 제가 다시 뭐 남겨놓도록 할게요. 어떻게 답장도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한 분 한 분 소중해요. 한 분 한 분 소중합니다. 정말 답장을 못할 만큼 많은 내용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랬으면 해요. 이 언니들 너무 냉정해.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괜찮은 우리 후배님들이 잘 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